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34회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회 시험 준비 과정에 스페셜 에듀에서 올해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선생님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법의 권경원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중개사법의 홍덕기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좀 더 효율적이고 또 합격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지 좀 좋은 팁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도움될 수 있는 얘기 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작년에 시험을 보신 겁니까? 작년에 봤습니다. 동차로 합격했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오. 작년. 사실은 공법을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심지어는 저는 2차 담당이면서도 한 5월달, 6월달쯤 가서는 2차를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가졌습니다. 완벽하게 합격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험은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하여튼 봐서 합격했습니다. 어떤 과목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저는 공부하면서 2차 과목에서 공시세법이 많이 어려웠었어요. 나머지 1차 과목은 또 많이 시간 투자했었고요. 또 공법은 제 과목이니까 뭐 걱정을 안 했었고요.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차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접근이 가능했겠네요. 그렇죠. 일단 공법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법 선생이지만 다 맞지는 못했습니다. 한 개 틀렸습니다. 잘하신 거죠. 굉장히 잘하셨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기간에 합격할 수 있겠는지. 자, 우리가 꼭 많은 내용을 보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좋은 점수가 나올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보통 맨 처음 우리 수험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공부는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 탐구를 위해서 어떻게 깊이 파고드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공부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즉 시험을 위한 공부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가 시험에 최적화된 그런 공부 스타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또는 경제적인 여유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우리는 충분하게 좋겠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또 시간과 비용도 줄이고 체력적인 안배 이런 걸 감안한다면 정말 이제 시험에 맞는 공부인데 그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기 전에 실제로 출제되는 시험 문제들 그 경향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이론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시간과 좀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도 수업 시간에 늘 특히 오프에서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기출 문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험생들이 실제 기출 문제를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분석해서 전달을 하는 거고 스페셜에서는 매 파트가 끝날 때마다 기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문제 경향을 전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서는 무엇이 출제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께서는 해보셨으니까 2차에서 합격을 하시니까 2차 기준으로 네. 합격을 하려면 어떤 과목에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까? 시간이 많이 투자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2차 과목이 4개다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앞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출문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 내용을 공부를 하기 전에 기출의 어떤 유형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 우리 교수님들이 잘 이렇게 마무리 주면 여러분들 거기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차 기준으로 볼 때, 네. 2차만 놓고 볼 때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차를 주로 이해 과목이라고 본다면 2차는 암기가 많죠. 근데 암기 수많은 내용을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파트로 출제가 된다라는 것을 준비를 하고 거기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어떤 과목에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과목 배분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요. 제가 볼 때는
공법의 고득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필수적인 거 점수만 따주시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보통 효자 과목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교수님이 담당하시는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시세법은 출제 난이도에 따라서 손을 댈 때도 있고 못 댈 때가 많습니다. 자기 분량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60이나 70점 맞아주고 공법은 제가 볼 때는 50에서 60점 정도 맞아주고 나머지를 중개사법에서 컴플러치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현실적으로 공법은 과락만 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전략적으로 많이 설명해요. 일단 2차 합격을 위해서는 전략 과목으로 중개사법의 고득점을 맞게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부하면 고득점 나오는 과목이 중개사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법과 공시세법이 있는데 이걸 전략적으로 꽈락을 넘기게끔 배치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자기 궁합이 맞는 과목이 있어요. 공법이 어렵고 분량이 많다고 하지만 이게 이상하게 잘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조금 전략적으로 치중하고 공시세법은 조금 비중을 낮춰서 꽈락만 넘기게끔. 또 반대로 공시세법이 또 맞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를 조금 전략적으로 삼아서 이제 거기에 조금 치중을 하고 그리고 공법을 꽈락을 넘기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득점으로 이제 전략 과목으로 중개사법에서 보태주면 평균 60 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전략 과목을 확실히 잡는 거. 그리고 나머지 두 과목을 자기 조금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맞는 쪽에 조금 치중을 하면서 꽈락을 넘길 정도만 안배를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저는 전략.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득점은 몇 점 정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개사법은요, 뭐 난이도가 아무리 좀 어렵게 출제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법령 내용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 법령 내용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계시다면 70에서 80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조금 응용되는 문제, 또 박스 형태랄지 그 유형별로 조금 우리가 훈련을 한다면 80점대까지는 무난하다고 봐요. 그래서 고득점이라고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85에서 90점대로 봅니다. 그런데 충실하게 그 내용 법령을 숙지한다면 80은 아마 찍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홍 교수님 강의만 잘 들으면 95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충분히 나오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중개사법은 80점만 나와주면 그죠? 근데 80점은 그냥 서로가 호흡만 잘 이루어지면 80은 무난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80은 무난한데 이제 공법하고 공시세법이 조금 어렵게 나온다고 봤을 때 거기 버텨주려면 거기 조금 더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공법에 공부하는 거 공시세법에 공부하는 그 시간을 중개사법에 조금만 더 투자한다면 80 이상 얼마든지 90점대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을 공법이나 공시세법에 투자했을 때 그 점수를 맞느냐? 좀 힘들죠. 그렇죠. 만약 구석에 나온다거나 시행규칙 저기 세부적인 게 나오면 그렇죠. 맞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차라리 효율적으로 아예 전략 과목을 확실하게 80 이상 90점대 맞게끔 하는 것도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개사법에도 보니까 벌칙 같은 부분은 상당히 아니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 암기 비법을 통해 거의 우리 수험생들이 그 부분은 거의 다 맞춥니다. 코드로 해서 하니까요. 오히려 코드로 하니까 거의 틀려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려면 저기 이제 확실하게 본인이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암기 코드만 가지고 외우신 분들이 나 외웠는데 못 맞았어요.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먼저 그 내용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항상 충실히 가지고 암기는 반복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거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학습 방법 전달하는 거 아시겠죠? 전략을 잘 잡아서 효과적으로 진행하시면 쉽게 합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우리는 투자한 것만큼만 얻어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적게 얻는 게 문제지 투자한 것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합격은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올해 처음이시죠? 스페셜. 네, 처음입니다. 다른 데서 강의하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긴 밀도 있고 농도 짙게 공부를 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다 없앤 통합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저희 입장도 그렇고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네. 강의 자료 준비라든지 강의 준비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불편하죠. 불편한데 그렇죠. 저희들이 불편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고생은 시간적 고생일 뿐이지
여러분들 합격을 인도한다는 면에서는 보람도 있고 많이 어렵습니다. 강의 준비가. 그렇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이점이 있다면 충분히 감수를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공인중개사 수험가는 11월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이론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한 번에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정리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커리큘럼도 보면 시중에 오프라인이랄지 또는 다른 인강 사이트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낸다 하더라도 여기에 집약적으로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또 그것을 응용해서 순차적으로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짜여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 봐요. 대신 이제 준비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수험생들에게 좀 더 쉽고 그다음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강할 때 짧게는 20분, 많이 하면 30분, 보통 30분 전 오지 않습니까? 예. 30분 강의가 스페셜에서 하는 30분 강의가 학원 강의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강의를 진행을 해보니까 학원 강의는 이제 판서를 해야 되고요. 책을 읽어줘야 되죠. 근데 이것을 집약화된 PPT를 활용하다 보니까 시간 배분에 있어서는 1시간 이상 강의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교육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간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에서 30분이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자료를 준비했고 강의를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힘들지 않게 집중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20분, 30분 한 강좌당 이렇게 할애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한다면 거의 1시간 해야 될 분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PPT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꾸며서 또 도형이랄지 그림을 삽입해서 그러다 보니까 분량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같은 시간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또 강의하는 설명하는 우리도 미리 다 PPT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요. 자, 그래서 시간에 뭐 이렇게 짧으니까 뭐 혹시 분량을 준 거 아니냐 또는 빠뜨린 거 아니냐 절대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1시간 하는 그 설명보다 더 많으면 많은지 적진 않습니다. 대신 효과적이다는 거. 네. 교수님이 이번에 집필하신 숙보기는 네. 페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본 페이지는 200페이지가 좀 안 됩니다. 보통 학원가의 수험가의 수험가의 기본서는 거의 한 700, 800페이지가 되죠. 근데 이것을 집약화 시켰고요. 특히 이제 윙 부분을 날개 부분을 만들어서 보충 설명도 하고 또 기출 문제가 삽입되다 보니까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계시고요. 그것이 미심쩍다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스페셜에도 강의를 한번 접해 보시면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스페셜 게시판에 최근에 어떤 분이 그걸 올렸더라고요. 수폭이 그 얇은 건 봐도 되느냐고. 어떠십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서 그 500페이지, 700페이지 분량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학문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되는 게 뭔지 그 포인트를 정확히 찾고 공부를 한다면 이 분량이 얇게 보이더라도 그게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중개사법 같은 경우 거의 100페이지도 안 되게끔 굉장히 얇아요. 그렇지만 그 체계도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부족한가요? 기출문제가 다 해결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네,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더 많이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효과적이라는 걸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4회 시험부터 세법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바쁘시겠네요. 하다 보면 세법 강의를 하다 보면 개론적인 요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또 개론 과목을 하다 보면 또 세법적인 요소가 많이 나와서 네. 상당히 호환적인 면들이 많아서 오히려 강의할 때도 편한 면도 있고 세법 시간에 개론을 언급할 수도 있고 개론 시간에 세법을 언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 교수님들 과목은 어떻습니까? 저는 작년에 공부를 이제 진행하면서 1차와 2차의 그 호환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었으면 우리 이제 학개론 교수님 계시지만은 학개론 그 내용 중에는 공법과 전맥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뭐 비관 아니라 용도 지적 지구의 특성이랄지 뭐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시가라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학교를 해서 개념을 잡아놓으면 우리 공법이나 2차의 다른 과목을 할 때 이게 왜 요소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그대로 그냥 다이렉트로 해석이 되죠. 그런 면에서는 아주 도움이 되고요. 강의할 때도 저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어떻습니까? 중개사법은 특히 우리가 실무 과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적인 요소가 다른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다 거기에 접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물건을 분석할 때 학계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권리 분석하기 위해서는 민법 지식과 등기를 위한 공시법 지식.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목은 아마 잘 하실 거예요. 다른 과목이 전부 접목되어 있다 보니까 1차, 2차를 동시에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민법에서 민사특별법 있잖아요. 거기서 중복되는 실명법이랄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런 것들은 또 우리 같이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2중, 3중으로 공부해서 훨씬 더 집약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또 이번 33의 기출문제와 32의 기출문제에서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다뤘던 집합건물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실무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만일 이걸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실무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하신 분들, 2차만 하신 분들은 그거 상급 문제로 거의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같이 하신 분들은 쉽게 맞추는 하급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서로 연관된 거를 같이 이렇게 서로 호환될 수 있는 그거 굉장히 좋죠. 공법 같은 경우 네. 이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법의 내용이 지역지구제가 개론에 나올 때 학문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 조문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학문적으로 물어봤는데 최근 10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럼 공법을 안 하면 야 이거 답 찾기가 상당히 그럴 겁니다. 곤란한 그런 예. 문제들. 특히 이제 1, 2차를 같이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학습에 대한 그 긴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염려할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1, 2차를 동차로 한다고 해서 1차만 했을 때 비해서 뭐 스트레스가 2배, 3배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학습의 시간 이건 필요하겠죠.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부여받습니다. 이걸 퀄리티에 좋게 시간을 활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을 통해서 시간 활용을 잘 하신다면 특히 1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개사법 90점 기준으로 하면 네. 선생님 숙보기를 몇 번 정도, 몇 회독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제 습보기 교재는 분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아마 공부량이 점점 하다 보면 이틀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런 포인트만 본다면 거의 한 5회독 내지 아니면 많은 사람은 10회독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숙지한다면 90점 넣었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늘 반복을 하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실제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숙복이라는 책을 이미 3번을 봤는데 4번을 또 봐?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공부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 과목이다 보니까 용어 정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한 번 용어를 접했을 때와 2-3번 접했을 때 감도가 다릅니다. 또 이 용어가 정리가 되고 나면 전체 내용을 또 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겹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중개사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3번 정도의 반복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문제를 가지고 응용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학습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저 팁을 드린다면 그냥 한 번 이론을 보고 나서 또 한 번 보고 이런 것보다 맨 처음엔 이론 내용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볼 때 기출문제로 풀어보면서 한 번 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독수 할 때는 또 우리가 진도별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또 보면서 이론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의고사 보면서 그때 보는 이런 식으로 보면 지겹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그냥 반복 해독수만 한다면 습관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놓치고 설렁설렁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문제로 응용되어 출제되는지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렇게 다시 보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하면 훨씬 진행하고 효과적이죠. 있는 숙보기 특강이 1월 말이나 2월 첫째 주에 종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럼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이제 기출 문제, 응용 문제가 들어가는데 네. 그럼 교수님 말씀은 기출 문제, 응용 문제를 진행할 때 수험생분들이 학습할 때
축복이와 병행해서 같이 바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겨우면 약해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1회독, 2회독은 그 통합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또 3회독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 또 정독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 저희들은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학습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병행을 꼭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면 이 기출 문제가 이 내용과 어떻게 접목이 되느냐,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이걸 정확히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자주 강의할 때 드리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문제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바이블이니까 그렇죠. 기출 문제에서 항상 이걸 중심에 놓고 해야지. 그 문제를 안 보면 진짜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시험 끝나면 항상 그 분석을 하는데 이번 우리 중개사법 같은 경우도 40번 문제 전 지문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 지문이 어느 정도 반복되는가 했더니 무려 80%가 넘어요. 우리 40문제 전 지문. 그래서 박스 안에는 그 지문까지 다 포함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가 출제되는지 또 출제되는 게 왜 반복되는지 거의 틀이 유형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험은요 솔직히 60점이잖아요. 그렇죠.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 수, 우, 미, 양 다 할 때 양이에요. 양. 이거 상당히 창피한 점수인데 그것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거 맞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고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대신 시행착오를 줄여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그 출제 그 경향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 교수님들에게 그 바뀐 경향에 대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바뀌어도요 나오는 파트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문이 다양화되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여러분들하고 꼭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만나려는 하는데 이 만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얼굴을 맞댄 것 같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훌륭하신 말씀 잘 들으시고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 학습해 주신다면은 11월 달쯤에 여러분들 합격증이 반드시 교부가 될 것입니다. 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는 그 소식이 책을 보는데 장애 요인으로 다가오죠. 여러분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려운 것은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했던 분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상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규모가 큰가 동시에 시장의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제부터 2023년부터는 자 시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저점인데요. 오히려 이럴 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때 그때 우리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준비한다? 이미 남들이 다 차지하죠. 늦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오히려 이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중개사 공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공부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엑기스와 같은 지식을 배웁니다. 정말 요긴한 지식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절대 후회되지 않는 공부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왕이면 자격증도 따자 이거를. 자, 오히려 부동산 경기 여러분이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꼭 빛을 발할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